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 촌철살인을 쏟아낼 두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연휴 때 너무 짧아서 그러긴 한데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바빴습니다. 정치인들은. 네. 추석 전날까지는 너무 바빴고요. 네. 추석날은 이제 고향에 성묘를 하고 그 뒤 이틀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 지역구에 머물면서 듣고 느끼고 온 민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추석 밥상머리의 화제가 주로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게 사실 화두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다녀오시니까 어떠신가요? 박 의원님 대전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먼저. 글쎄 오늘 아마 진행하는 쪽에서는 조국 장관 얘기를 주로 듣고 싶어 네네. 하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네. 그랬잖아요. 네.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달째 됐습니다. 추석 민심도 뭐 조국 장관 얘기가 주였을 것이다라고 듣고 싶죠?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예단을. 네, 그게 아니고, 네. 역시 민생이었습니다. 네.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상가 곳곳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재래식 시장보다는 상가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가보면 잘 되던 곳도 이제 몇 군데 문을 닫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좀 온기가 좀 냉방에 좀 그 냉골에 좀 온기가 네네. 흐르듯이 그렇게 좀 따뜻하게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조국 문제보다는 민생 경제 문제가 좀 더 중요한 이슈였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확연히 진영 논리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분들과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네. 뭐 커다란 편차로 그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었죠. 네, 그랬군요. 주호영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뭐니 해도 네. 정치의 최우선이 민생인 건 맞죠.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았습니다만은 당장 가장 뜨거운 이슈가 조국 임명이었으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란 말이 아직도 잘 안 나와요. 장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의 범위도 넓어졌지만은 그 반대를 하는 강도가 대단히 세어졌다. 네. 뭐 험한 말들이 막 나오고 이런 정도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 이걸 넘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이 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정치가들은 그런 센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그 예상보다 심상치 않구나.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구나. 그 대구 지역 민심이 그렇다 이런 얘기인 예.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언론에 드러난 김부겸, 홍의락 의원, 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또 여전히 태평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네네. 이 차이가 이제 내년 4월 선거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네. 심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부겸 의원도 대구 쪽이신데.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신가 봐요. 대구에서 함께 정치하시는 그 아무래도 당이 다른 국회의원이라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네. 잠깐만요. 네. 홍일학 의원이 조국에 네. 관심 없어.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김부겸 의원은 이미 임명했으니 이제는 민생 살려달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물론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이야기나 분위기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네.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야당이 네. 제가 이제 뭐 쭉 조국 인사청문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주호영 의원님 입장을 존중해 왔는데 오늘은 네. 좀 반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의 운명에 야당의 운명을 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저 말미에 질문 중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일갈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황교안 대표든 나경원 원내대표든 현재 이러한 조국 사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 물론 민심이 많이 술렁거리긴 했으나 야당이 여기에 당의 명운을 걸고 당력을 집중한 만큼 효과적으로
과연 했느냐. 네. 그러면 야당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저는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민생이라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국회 일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 일이 있는 것이고 검찰이 있는 것이고 일이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의 일이 있는 것이고 사법부의 일이 있는 건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모르건데 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당도 박수를 칠 만큼 강도 높은 정말 전광석화와 같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은 국회에서 국회 일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도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사실 야당이 장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해요. 조국이 도대체 뭐길래. 네, 조국이 뭐길래. 그러나 문제는 정의와 공평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더구나 정의와 공평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법무부 장관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다음에 이 싸움이 조국과의 싸움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국을 임명하고 밀어붙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장관 한 사람을 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관해서 민심과 다르게 가고 있고 오만해지고 있다. 이런 싸움이지 조국 하나 장관 18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끝마다 민생을 위하자고 한다면 민생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조국 블랙홀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덮고 넘어가자.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옆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후한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이겁니다. 주호영 의원의 키워드. 조국이 뭐길래 자존심 상한다. 이거 같은데. 자, 지금 0630 쓰시는 분께서요. 민생으로 물타기 됐군요. 추석은 온통 조국 얘기뿐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또 문재인 지지자도 조국을 별로 안 좋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7365 쓰시는 분께서는요. 야당은 민생 좀 살피세요. 우리 살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와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추석 민심 평가와는 다르게 차기 대권주자 설문조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3위로 급부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권 지지층이 조 장관을 대권 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 지지의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요? 우선 박범계 의원님.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할 당시에는 기대되는 어떤 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미래의 희망주, 기대주 정도로 평가가 됐었죠. 그런데 야당과 언론이 키웠습니다. 무려 2달 가까이 그리고 여기에 검찰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진영 싸움이 됐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을 제가 볼 때 국정감사니 그 뒤에 또 예산국회니 전부 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흔드는 걸로 아마 일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우호적인 분들의 결집을 초래한 거죠. 또 하나는 너무 과도한 이렇게까지 이 검찰권까지 총동원된 과도한 신상털기, 과도한 표적 수사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수사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은 좀 이것을 따져봐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 일각이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 하는 분노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패스트트랙 때 4월달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나라의 근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회법과 관련된 3부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55% 가까웠고요. 반대하는 여론이 35%, 20% 차이가 났습니다. 그거는 검찰의 수사의 단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발동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과 지금 조국 지명자 그 뒤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권의 발동은 어떤 차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지지, 국민의 의혹 때문이다 얘기한다면 패스트트랙 수사는 그러면 어찌 된 거냐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말씀하셨네요. 네. 궁색하니까 이제 패스트트랙까지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권 후보 3위로 부상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전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고 반대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대권 후보에서는 3위로 올라갔다는 것이 이상한 현상인데요. 네. 저는 이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인지도와 주목도가 상승된 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저는 좌파 지지 세력들의 병리 현상이자 비극이라고 보는데요. 네. 결집해서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고 이렇게 표리부동하고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라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뭉치는 이 현상이 비극이자 병리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흔히 정가에서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안이 박김 뭐 이런 사람들이 차례대로 사라질 거라는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조국이라도 지키자는 이런 결집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야당할 때 국회의원 2번 하면서 저도 나름 청문회 또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사람인데요. 그때 이름 날릴 때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 쓰지 않고서도 이름 충분히 날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졌고 네.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주 의원님도 글쎄, 저는 자유한국당 분들이 좌파 우파라는 표현을 정말 1950년대 냉전시대에 풍미했던 그 용어를 2019년 지금 21세기 이 과학문명 시대에 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쓴다는 게 참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 더더군다나 판사 출신이신데 우리 헌법은 그런 거 좀 예정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네. 좌파라는 말 듣기 싫고 꼭 진보라는 말을 듣고 싶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보수라고 쓰지 제가 우파니 뭐 극우니 이런 표현을 제 입에서 그러다 쓴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파라고 써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아니, 왜 좌파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죠?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좌파 뒤에 썼던 말 있죠. 아니 그리고 좌파 청문회를 많이 해봐서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여러 청문회 중에 이처럼 여러 번 낭바해도 부족할 지경에 이렇게 강행한 청문회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자, 두 분 다 점잖으신 판사님 출신들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용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국 장관이 대선주자 3위 후보로 올랐다는 여론 설문조사는요. 여론조사 기관 칸타코리아가 SBS의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뒤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측정한 겁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신뢰 수준은 9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1716 쓰시는 분께서요. 민생은 여권 정부가 챙기는 거 아닙니까? 역대 야당이 민생 챙겼나요? 물타기가 심한 것 같네. 이런 의견 주셨고 0370 쓰시는 분께서 한국당 의원들 엉뚱한 곳에 신경 좀 하지 마시고요. 국정 운영에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얘기. 양쪽 다 좀 민생을 좀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부 마무리해야 되는데 2부 마무리 하기 전에 네, 제가 여러 가지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까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이게 한국당 지지도가 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야당 내부에서도, 조국 호재를 좀 살리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30, 40초 정도씩만 짧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는, 조국 호재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고, 조국 호재를 살리지 못하도록 막무가내로 임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예전 같으면 수십 차례 낙마해도 부족할 사람을 끝내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호재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분명한데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옮겨오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국민들에게 대안 세력으로서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정기조사를 했던 리얼미터나 갤럽을 놓고 볼 때 큰 차이 없습니다. 인사청문 전이든 지금 임명 이후든 갤럽 아직도 17% 차이가 나고요. 네. 리얼미터는 9% 이상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민심을 그렇게 읽고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좀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여론조사는 전부 다 사실은 좀 그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객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갑자기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정신이 없어요. 질문에 여론조사로 지금 질문을 넣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범계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여론조사 얘기 먼저 한마디 드리고요. 나머지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지도가 한국당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넘어가지 않았다 요 관련된 내용은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 물은 결과와 관련된 개요였고요.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수준이고 응답률은 12.6%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언급됐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여의도 촌철살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말씀 듣고 계십니다.